3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5%를 기록했습니다.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임신 중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과거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테네시주 의회에서 학교 내 교사와 교직원들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국 여행 경보를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34세 여성이 생후 8개월과 9살 어린 자녀들을 주행 중인 차에서 던져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5%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을 뛰어넘는 속도로 상승하면서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노동부는 전년 대비 3월 CPI 상승률이 3.5%로 2월 3.2%에 비해 0.3%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에 3.7%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시장 전망치 3.4%도 넘어섰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도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3.8% 올라 시장 전망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특히 3월 CPI 상승을 이끈 항목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주거와 에너지였습니다. 에너지 비용은 2월에 전월 대비 2.3% 상승한 데 이어 1.1% 올랐습니다. CPI 가중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5.7% 상승했습니다. 3월 CPI는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할 분수령과 같은 지표입니다. 1월과 2월에도 연속 미 물가 지표가 시장 전망을 상회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2%로 돌아가는 추세의 큰 그림은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해왔지만 3월 CPI 이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가긴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금리 인하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동부의 발표 직후 미 국채금리는 치솟고 상승하던 뉴욕 증시 주요 지수 선물은 곧바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낙태 문제는 올해 대선 전략과 관련해 중대한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과거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1864년 제정된 낙태 금지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합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이 주법은 1864년 제정됐지만 이후 임신 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법들이 제정되면서 사문화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허용 여부를 각 주의 결정에 맡기면서 공화당 소속이었던 애리조나주 당시 법무장관은 주 법원 판사를 설득해 이 낙태 금지법 집행에 대한 차단 조처가 해제됐고 법의 시행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어제 4대 2의 판결로 연방법이나 주법에 1864년 법령에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이 낙태 금지법이 지금 시행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법의 합헌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14일간 효력을 유보했고 추가로 45일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한편 애리조나주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팽팽한 주요 경합주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지역의 표심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테네시주 의회에서 학교 내 교사와 교직원들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테네시주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해 내슈빌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총기 난사살인 사건 1주년을 맞아 교사와 교직원들이 학교에 총기를 소지하고 출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기초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의회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총기 소유 허가 안건은 방청석에서 항의의 고함 소리와 반대 구호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통과됐습니다. 상원에서 찬성 26표 대 반대 5표로 통과된 법안은 이제 하원에서 투표에 붙여집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실제 총격범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교사들이 무장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투표에 붙여져 최종 통과될 경우 권총 소지를 원하는 교직원은 우선 총기 휴대 허가증을 신청해 취득한 후 필요한 허가증을 받고 신원 확인을 마친 뒤 40시간의 총격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총기 규제 해제나 완화를 위해 노력해온 테네시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입법을 큰 승리로 생각하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과 학부모들은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국 여행 경보를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어제 비영리 단체 미중 관계 전국위원회의 한 대담에서 중국 여행 경보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을 방문하는 자국민에게 여행 재고나 주의를 강화할 것을 당부해왔습니다. 부당 억류나 출국 금지 등의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미중 관계 개선과 인적 교류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런 여행 경보 완화 검토와 관련해 앞서가고 싶진 않지만 확실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또 한동안 긴장 국면이었던 미국과 중국 간 관계가 현재는 대체로 정상화됐다는 시각도 표출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는 양국 관계에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지원이 계속된다면 괜찮다는 말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지역사회가 애도에 잠겼습니다. 34세 여성이 생후 8개월과 9살 어린 자녀들을 주행 중인 차에서 던져 숨지게 한 뒤 자신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4시 30분께 용의자인 34세 여성 데니엘 존스는 포르쉐 SUV를 타고 LA 카운티의 서부 컬버시티의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두 어린 자녀를 차 밖으로 던졌습니다. 생후 8개월인 영아는 치명적인 부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고 9세 어린이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엄마인 존슨이 달리는 차 밖으로 아이들을 밀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존슨은 LA 중서부 해변 레돈도비치의 한 교차로 근처에서 시속 100마일이 넘는 고속으로 차를 몰다 가로수와 충돌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그는 차에 혼자 타고 있었고 경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가족 분쟁이 비극으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존슨은 이날 차를 몰고 나오기 직전 자택에서 동거하던 29세 남성 제이 앨런 체니를 살해하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존슨이 이날 오전 3시 40분께 체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체니를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에서는 생물학적 증거가 검출됐습니다. 이들이 다툰 경위 등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 전역 가운데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센서스국이 발표한 미국 내 외국 출생 인구 2022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총 한국 출생자 수는 103만 4,299명으로 전체 한인 인구의 절반에 달합니다. 2022년 기준 전국 혼혈을 포함한 한인 인구가 205만 1,572명으로 조사된 것을 고려하면 전체 한인 중 절반이 한국에서 태어난 셈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버겐 카운티에는 총 인구의 4.6%에 해당하는 43,886명의 한국 출생자가 거주하고 있어 전국 카운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 전체 한인 인구는 10만 8,498명으로 한국 출생자는 뉴저지 한인의 40.4%를 차지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다음으로는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가 2.73%, 몬태나주 프레리 카운티가 2.65%,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2.61% 등의 한국 출생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는데 지난 2018년에서 2022년 총 한국 출생자 인구는 5만 825명이 줄었는데 주별로는 뉴저지, 텍사스, 엘라베마에서는 한국 출생자 인구가 늘어난 반면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 인구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출생자 중 60.5%는 2000년 이전에 미국으로 이주했고 시민권을 취득한 비율은 66.6%였습니다. 또 한국 출생자 중 학부 졸업자 비율은 34.6%,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는 22.7%로 높은 교육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국 내 국내선 항공 운임이 팬데믹을 기점으로 지난 15년 동안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주중앙일보가 연방교통부의 최근 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4년간 평균 항공권 가격은 327달러 28센트로 지난 2009년에 306달러 95센트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의 평균 항공 운임은 역대 최저가인 244달러 7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0년간 전국 평균 항공 운임 변화를 살펴보면 2023년에는 367달러 79센트였습니다. 1993년보다 21.74%, 2003년보다 17.73%씩 올랐지만 2013년보다는 5.8% 내린 가격입니다. 즉 1993년부터 2013년까지는 항공료가 오르다 2013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항공권 가격 역시 팬데믹 이후 4년간 전국 평균 351달러 25센트로 1993년 이래 가장 저렴한 수준입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한 1993년의 항공권 가격이 640달러 35센트라는 걸 감안하면 45.15% 저렴하고 2013년 조정 가격 512달러 23센트보다도 31.43% 낮은 수치입니다. 이런 항공 운임의 변화는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 수요 감소와 항공 산업의 경쟁 심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두 경부암 백신의 임상시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모더나의 주가는 1월 8일 이후 장중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모더나는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 암 연구 학회에서 HPV 음성 두 경부 편평 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암 백신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더나는 이번 임상에서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를 단독으로 투여할 때보다 자사의 백신과 머크사의 키트루다를 병용 투여할 경우 생존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두 경부 편평 세포암은 머리와 목에 생기는 피부암입니다. 구강암, 후두암, 편도암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임상 결과에서 모더나의 백신과 면역 항암제를 병용 투여 시 암세포가 줄어드는 객관적 반응률은 약 27%로 집계됐습니다. 무진행 생존 기간은 3.4개월, 전체 생존 기간은 24.6개월입니다. 이번 성공적인 임상 결과는 모더나의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면서 어제 주가는 전일 대비 6.19% 오른 111달러 60센트에 마감했습니다. 1월 8일 이후 장중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모더나 주가는 지난해 11월 2일 52주 최저치인 62달러 55센트를 기록한 이후 9일까지 약 78.42% 올랐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의 성공은 모더나의 주가 상승뿐 아니라 회사의 연구개발 능력과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올해 하반기에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달 29일까지의 FAFSA 제출 및 신청 완료 데이터를 전국 대학 진학 네트워크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는 3월 29일까지 12학년 학생 45.5%의 FAFSA가 신청 완료된 반면 올해 그 비율은 26.9%로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제출 건수와 신청 완료 건수의 차이가 예년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팝사 제출 건수는 신청 완료 건수보다 평균적으로 약 7% 많았지만 올해는 3월 29일까지 제출 건수가 완료 건수보다 무려 30% 더 많았습니다. 세금 오류에 부정확한 학생 정보 기록 계산, 인플레이션 미반영 등 각종 오류가 계속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놀폭 서던 철도는 지난해 오하이오주에서 발생한 화물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한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6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고는 지난해 2월 발생했으며 오하이오주 이스트 팰러스틴에서 놀폭 서던 철도 소속 화물열차가 탈선했습니다. 탈선한 열차 중 11량에 실려있던 유독성 화학물질이 대량 방출되면서 폭발과 화재가 일어나 주변에 대피령이 내려지고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합의안이 법원 승인을 거쳐 확정되면 올해 말부터 집단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놀폭 서던 철도는 이번 합의가 회사 측 책임이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월마트에서 지난 7년 동안 포장육이나 포장 감귤식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면 최대 $500의 소송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 합의안에 따르면 2018년 10월 19일부터 2024년 1월 19일 사이에 월마트에서 소, 돼지, 닭고기, 생선, 해산물 등 무게 단위로 판매되는 식품을 구매했거나 봉지에 담겨 판매된 감귤류를 산 소비자는 4,500만 달러의 집단소송 합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제품의 구매 영수증이 있는 소비자는 해당 상품의 구매 금액의 2%, 최대 $500를 청구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 구매한 상품의 유형과 연도를 설명하는 등 구매를 증명하면 $10에서 $25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 참여 가능일은 6월 5일까지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4일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 베라자노 네로스 브리지에서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고액의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 66대를 압수하고 14명을 체포했습니다. 또 413명의 운전자에게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압수된 차량들의 통행료 미납액과 미납 관련 수수료는 모두 70만 2,424달러였으며 이 중 가장 많이 미납한 통행료는 2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시경과 뉴욕 뉴저지 항만청 등은 지난 한 해 동안 주 전역 주요 교량과 터널 곳곳에서 합동으로 통행료 미납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2,700대의 통행료 미납 및 번호판 가림막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적지만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